네, 대선이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후보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단일화 논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른바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회동을 했는데 70분 만에 빈선 회동이 됐고 밤에 심야 의총을 열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단일화가 제대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당 차원에서 단일화 이렇게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또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간극이 한덕수 후보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롭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내놓은 거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한 거거든요. 두 사람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속내가 아니고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의 국민의힘인데 네. 당이 국민이라든가 당원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과 당원이 지금 당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에 속한 일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고 좀 황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모든 경선과 선거와 관련된 경선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네. 결정이 된 것이 지난 5월 3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무소속에 있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네. 전 총리께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지금 장외에 있는 한덕수 후보랑 김문수 당의 대선 후보랑 지금 서로 합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 지도부는 합치자. 물론 김문수 후보도 경선 과정 내내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고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예. 이준석 당 대표라든가 모든 사람을 다 합치자. 예. 그런 원론적인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 그런 것은 이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와 같이 합치겠다. 예. 그렇게 뭐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74조에 보면은 그 당무우선권에 보면은 당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당에 관한 일체 모든 것을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예. 비대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니까 이거에 대한 갈등이 그렇습니다. 초반에 3, 4일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서 11일이 등록 마감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까지 만약에 한덕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사퇴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간에 사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네. 두 후보의 지금 입장차는 어디서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단일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여론조사 하자는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하자는 예. 게 한덕수 후보 측의 주장이고요.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판을 짓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바꿨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일정을 좀 연기하자는 거거든요. 이제는 일정의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럼 여론조사 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근데 다음 주에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후보 등록 이후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은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후보로 일단 등록을 하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진행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이겁니다. 사실은 방식의 문제도 방식의 문제였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네. 김문수 후보 시기. 그렇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의 후보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후보로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하면 본인이 우선권을 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돼 보세요.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제 만약에 나오면 번호를 2번을 닫지 않습니까? 번호 문제가 있군요. 그거 못 받죠. 예. 두 번째, 정당 보조금 못 받습니다. 예. 정당 보조금, 국고 보조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소속된 누구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안 되면 자기는 드랍하겠다,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도 그 이후에 무소로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 돈으로 모든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에 탈당하고 와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을 계속 늦춰서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생각인 것이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본인이 떠나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11일 전에 하자는 것이고 다만 당 지도부가 지금 한덕수 후보 측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부도 이번 11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김문수 후보 측에 보면 예. 아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내가 후보고 내가 정당한 방법을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인데 네. 나를 배제하고 왜 무소속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모양새를 보내느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후보 등록 전이냐 후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4시에 두 후보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에 당으로서는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가요? 당에서 하겠다는 건? 네, 뭐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유튜브 방송은 취소됐습니다. 오늘 취소됐고 예, 김문수 후보가 응하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전당대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이 해서 당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김문수 후보 측은 법적 대응도 지금 시사했고 당연히 뭐 법적 예, 대응을 당무선권 발동했습니다. 예. 당무선권을 발동해서 예. 이 시간부로 모든 것은 당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네. 그렇게 선언을 오전에 기자회견 때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강행이 된다면 법적인 그리고 고소고발 사태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애초에 뭐 전대를 11일까지 열기로 지금 이미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원외위원장 몇 분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오늘 2시 반에 심리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시간 뒤에.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후보 교체는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덕수 경선을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처분에서 만약 그것이 인용이 된다면 후보 교체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모든 권한은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정당 생활을 좀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단일화 같은 것은 이질적인 정치 세력 간이 하는 것이 단일화인데 지금 거의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도 사실상은 없는데 예. 왜 굳이 미리 오히려 4강으로 뽑았을 때 4명이 뽑았을 때 그때 한덕수 예비후보 총리를 사퇴해서 입당시켜서 그때 경선을 했으면 이런 정당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간 얘기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이 예. 이제는 막다른 고민으로 가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10일까지 못하면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어떤 것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비대위원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양쪽에서 갈 때까지 가면 결국은 예. 이제 법적인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네. 여러 가지 당헌 당규에 따른 그런 순리적인 그런 부분을 따라서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당헌 74조에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김문수 후보한테 맡겨놓고 예. 그다음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되지 않으면 예. 김문수 후보도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네. 절대 물러서지 양보할 않겠다. 생각이
그렇기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그런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일종의 뭐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그 모습인데 예. 오늘 4시에 만나서 김한 후보 회동에서 예. 거기서 그게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점이 되는데 그 분기점을 예상해 보면 또 결렬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명확해요, 본인 입장들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11일 전에 모든 걸 끝내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해서 본인이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바로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통해서 본인이 후보로 추인을 받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본인은 물러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협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뭐 이게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후보인데 왜 내가 먼저 물러나야 되냐.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하자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특별히 큰 변화를 일으키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 또 발의해서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14일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도 대법관 12명을 대상으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의견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물론 왕왕 정치인들 재판을 보면은 본인한테 유리하면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 아니면 불리하면 사법부가 죽었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법적인 그런 어떤 절도 그리고 사회 정의 이것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것을 허무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법을 만든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고 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켜주는 그리고 헌법의 보루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또 뭐 법원 조직 바꾸고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삼권 분립이 파괴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한테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뿐이다. 저는 여기부터 해서 대선을 잘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상당히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지 상당히 조급한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는 그 고등법원에서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 18일로 6월 18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히 이건 정말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상권 분립,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견제하면 안 됩니까? 헌법에 뭐라고 돼 있죠? 법관이 잘못하면 탄핵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예요. 아니 법관은 탄핵당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관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절대로 판결하는데 오류가 없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또 하나 만약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부에 넘기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요. 전원합의체 내규에 보면,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내규에 보면 10일 정도 시간 지난 뒤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2시간 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심리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또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내렸어요. 7만 쪽에 가까운 조사 내용, 그 조서 제대로 안 읽었다고 본인들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법만 보면 된대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검찰이 올린 상고 이유서 그거 보고 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고 이유서는 검찰이 올리는 겁니다. 예. 검찰의 논리가 거기 들어있겠죠. 1심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거 보고 판단했으면 그게 공정한 판단입니까? 아니 심지어 지금 실명으로 법관들 4명이 자기 실명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거냐고. 이거는요 유죄가 나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의 절차나 이 방식이 이전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니까요. 네. 조희대 이분이 대법원장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최소한 90일 정도 평균 걸렸더라고요. 네. 이번에 36일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죠 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국회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왜 설마 법관들이 그렇게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탄핵도 마찬가지고 물론 탄핵은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지만요. 예.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법부도 견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카드도 한때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판 일정이 좀 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당장은 탄핵 카드는 쓰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요. 예. 특검법 관련해서는 발의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청문회도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청문회 과정을 대법원장도 나옵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안 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런 절차들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상권 분리의 원칙에 막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공직선거법은 아마 이제 내일 법사위 전체회에서 논의할 것 같고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뭐 민주당이 맘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텐데 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대선 이후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 이런 것을 지금 입법적인 그런 것으로서 막아보려고 하는 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상정을 해서 대통령 되는 날 즉시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 뭐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그거는 공표에 이제 행위를 대해서 빼는 내용. 행위를 빼고 또 벌금은 또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법. 네, 뭐 위인설법이고 예. 위인설관이고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재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보기에 좀 낯뜨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탄입법 사법 파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인설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헌법 84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이 예. 형사소추의 개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다수설은 형사소추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 전체 않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 가능성이 크다?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오후에 SKT 유심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어제 사과를 했고 오늘은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같아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따져 물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어제 10시에 최태원 SK 네. 회장이 직접 사과를 뭐 2번이나 또 했고 정식으로 네. 오늘은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대책회의가 있다고 해서 예. 뭐 상당히 좀 뭐 국회에 와서 회장이 오면 상당히 좀 이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쟀는데 결국은 뭐 그것이 가장 어제도 명확한 답이 없었던 것이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네. 기자 질문 2명인가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는 뭐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이용자 형평성과 법적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피해 보상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들 지금 통신사 옮긴 분들 위약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아직 없어가지고 없죠. 왜냐하면 SK 입장에서는 SKT가 만약 그걸 해주게 되면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점 피해도 있는 거 같고. 대리점 피해도 있고요. 예. 실제는 이렇게 되면 위약금이 만약 없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번호 이동할 겁니다. 예. 통신사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기반 자체 흔들려요. SKT가.
두 번째는 만약에 형평성 논란이 생깁니다. 만약에 옮기는 사람한테는 그럼 위약금 안 받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줄 건데 예.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SKT가 이걸 쉽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건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즉 본인들이 돈을 벌어주겠다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예. 그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맞을 텐데 네.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것은 비판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청문회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